예, 안녕하십니까. 배성민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배아줄기세포 연구 윤리 지침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 지침에 대한 반론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은 그,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요게 이제 녹화 방식이 그 학교에서 제공하는 녹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그냥 동영상을 이제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모를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조금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동영상 뭐 질이라든지 뭐 음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 사정이 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조금 알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버렉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요거를 실제로 여러분들도 사실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어, 그런데 모르겠어요. 요게 이제 여러분도 요거 앱으로 다운을 받을 수 있는데 실제로 요걸로 이제 녹화를 해서 어, 녹화 프로그램이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요 프로그램을 이제 깔아가지고 녹화를 해가지고 요것을 다시 요, 요 에버렉 회사에 업로드 하는 식이에요. 업로드. 그러면 여러분들을 볼 때는 어떻게 보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냥 유튜브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가 유튜브를 보는 것은 유튜브 서버에 이미 올라와 있는 동영상 파일을 보는 것이죠.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접속을 해가지고 그냥 여기에 있는 동영상을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이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거를 시청을 하고, 그리고 또 뭐 교수들이 여기에 동영상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에 서버 용량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이 개별적으로 지금 저처럼 이렇게 개별적으로 녹화를 하게 되면은 무엇이 문제냐면은 이것이 한 뭐 10분, 15분 이렇게 녹화를 해도 뭐 심지어는 파일 하나가 1기가 막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파일을 직접적으로 여기 업로드를 못 하는 거죠. 너무 용량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뭐 1기가짜리를 뭐 200메가바이트 정도로 이제 뭐 압축을 해서 그 파일 용량을 줄이는 거죠. 이제 줄여서 이제 올리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줄이려면은 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미 집에서 녹화했던 것을 에버렉으로 다시 녹화하고 뭐 이런 식의 방식을 취하다 보니까 뭐 화질이라든지 또 그 소음이 좀 많은 거죠. 뭐 음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은 저는 요 에버렉을 계속 사용하기보다는 어, 유튜브를 그냥 사용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싶어요. 유튜브에다가 동영상을 올리고 그것을 이제 링크하는 방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청하는 것은 그냥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동영상을 시청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아니네요. 이 영상을 보는 건 여러분들이 화요일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아마 그
짧게 올라와 있는 영상들이 있을 텐데 그것은 다 유튜브에 있는 영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그것이 여러분들 아마 그 음질은 확실히 좋을 거예요. 예. 일단 잡음은 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화질도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 생각은 좀 그냥 유튜브에 올려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음질이나 화질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예. 뭐 일단은 지금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지금 뭔가 뭡니까 화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느냐 이제 요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요 프로그램을 쓰고 요 회사에 업로드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뭐 교수들이 다 유튜브에 올린다 이러면은 또 달라지겠죠. 예, 그러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뭐 음질, 화질 문제가 조금 더 나아질 수도 있어요. 예, 유튜브는 일단은 뭐 크게 용량 문제가 생기지는 않기 때문에 물론 유튜브도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한 학생들은 뭐 잘 알겠지만은 뭐 유튜브도 사실은 너무 큰 용량은 물론 큰 용량도 사실 올라가긴 하는데 이제 유튜브도 사실 이제 너무 큰 용량을 올리기보다는 뭐 가끔씩 에러가 나더라고요. 큰 영상을 올리니까. 그래서 뭐 적당한 영상 용량으로 올리면은 유튜브가 훨씬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뭐 이 정도로 하고 자 이제 그래도 시간이 많이 가버렸어. 자, 이 정도로 하고 봅시다. 그 대신에 이제 유튜브에 올릴 때는 요 용량 문제 때문에 조금씩 이제 끊어서 올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 점들이 약간 좀 여러분들이 이제 클릭을 자주 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는데 뭐 그래도 그게 조금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요 구도를 한 번 더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단지 수단, 그 다음에 non-creation, alternate, 요렇게 세 가지 이제 기준이 있죠. 요것이 이제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지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요거는 조금 뭐 다른데 이제 단지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이제 배아를. 예. 그리고 뭐 한 번 더 이야기하자면은 이제 그 배아가 있어야지 줄기세포를 얻을 수 있죠. 예. 그래서 배아가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가끔씩 이 논의를 뭐 복잡한 논의를 하다 보면은, 이거 배아가 왜 중요하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배아줄기세포 연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줄기세포가 있어야 되고요. 당연하죠. 그럼 줄기세포를 어디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완전히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배아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 배아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하게 되면은 배아는 이제 그냥 죽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네, 그래서 여기서도 대체적으로 non-creation이라든지 alternate destruction은 전체적인 방향은 배아가 죽게 되는 연구를 위해서 배아를 만들거나 배아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이제 입장이 갈라지는 것이죠. 하나는 이 규칙을 옹호하는 입장이 있을 테고, 이 규칙대로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을 테고, 요 규칙에 어떤 문제가 있다. 실제로 요 규칙을 우리가 지키기에는 좀 여러 가지 난점들이 있다라고